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차 직장인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다들 아시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핏줄은 끊을 수 없다고 흔히들 말하는데요. 사실 저는 요즘 핏줄 가족이라는 게 정말 뭘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제 고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아들 둘인 집안에 시집을 간 둘째 며느리예요. 제가 결혼을 할 당시에는 아주버님은 결혼 생각이 전혀 없으셨죠. 더 시간을 두다가는 둘째 아들도 나이가 더 들어버릴 것 같아서 부랴부랴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시댁은 말 그대로 장남이었던 아주버님이 최고인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먼저 결혼을 한다는 건 집안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셨죠. 그렇지만 어찌저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결혼하고서도 장남 최고인 마음을 놓지 못하시더라고요. 막상 장남인 아주버님은 가족들에게 전혀 살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을 불편해했는데도 가족끼리 외식을 하려고 하면 시부모님은 항상 장남을 찾으셨어요. 너희 형은 어디 갔어? 연락 안 해봤니? 형한테 전화해서 같이 밥 먹자고 네가 연락을 해야지. 네 형은 그런 거 잘 못 챙기잖니? 그럼 아랫사람이 가서 챙겨야 하는 거야. 며느라, 남편이 못 챙기면 너라도 챙겨야지 뭐 하는 거니? 지금이라도 얼른 전화해봐. 같이 밥 먹자고. 니네가 전화해서 같이 밥 먹자고 해야지. 아니, 그렇게 걱정되면 같이 사는 사람이 전화를 해야지. 왜 우리한테 그런 것까지 시켜? 엄마 아빠는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밥 먹자고 말도 못해? 우리가 밥 먹자고 한 지가 언젠데 어떻게 형한테 전화를 했니 말았니 해? 지금 밥 먹는 것도 엄마한테만 말했는데 아빠도 같이 오시잖아. 그럼 당연히 형한테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전화해봐. 아유, 우리가 전화하면 잘 받지도 않고 성질만 내니까 그렇지. 걔 심기 건드려서 뭐 할 거야? 그래도 동생이 전화하면 좀 나으니 너 보고 하라는 거 아니야. 네가 좀 해봐라. 안 그래도 너희 보면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 번 만날 때는 항상 형을 챙겨야 하는 거야. 니네가 결혼하고 재수 씨도 생기니까 네 형이 불편할까 봐 자리 피해주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며느리가 나서가지고 아주버님 챙겨야지. 아니, 형 없이도 그냥 밥 먹으면 되지. 그냥 우리끼리 밥 먹으러 가. 언제 형한테 전화해서 밥까지 먹으러 가. 그냥 가자고. 애초에 엄마 아빠가 나오면서 형한테 물어봐도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집에 있다며. 어떻게 나오면서 같이 올 생각을 안 해? 진짜 희한하네. 난 너희가 알아서 연락했을 줄 알았지 뭐. 그래도 가족인데 다 같이 모여서 먹으면 좋잖니. 네가 전화해서 같이 밥 먹자고 해. 이거는 며느리 들어오니까 신경 써서 그러는 거니?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너희가 말하는 게 더 낫지. 얼른 전화해 보라니까. 출발하기 전부터 시부모는 아주버님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난리를 피우면 남편은 마지못해 전화를 하곤 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아주버님은 별로 밥 생각이 없다고 하거나 바쁘거나 아니면 약속이 있다면서 안 된다고 거절을 했죠. 같은 집에 살면서도 그런 걸 물어보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는 게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희한테 매번 시키는 것도 이상했어요. 결국 이렇게 아주버님이 직접 거절하는 걸 보고 나서야 같이 밥을 먹으러 가시곤 했습니다. 저는 이런 시부모님의 태도가 너무나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밥도 우리가 사는데 매번 장난만 찾으니 이게 뭔가 싶었죠. 그런데 남편은 원래 자기 집안이 그렇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또 하나 서운했던 건 바로 집안 대소사 문제였어요. 우리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참석을 해야 했어요. 반면에 아주버님은 장남이어도 미혼이라서 참석 안 해도 한마디를 안 하셨죠. 집안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집안 결혼식이 있어도 아주버님은 뭐든 다 이해하고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한 번 빠지면 예의가 없다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주버님 생일이었는데 그 전날에 남편이 연락해 물어보니 다른 친구들이랑 보낼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생일 당일에 시모가 난리가 나서 연락을 하셨답니다. 아니 너는 결혼을 했으면 시댁 식구들을 챙겨야 할 거 아니니? 왜 네 아주버님 생신인데 어떻게 찾아오지도 않고 챙기질 않아? 아무리 그래도 가족 생일은 며느리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처자식도 없이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데 재수 씨가 와서 딱 챙겨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 어머님, 아주버님한테는 이미 연락 다 드렸어요. 안 그래도 오늘 친구분들이랑 만날 거라고 일찍 나가신다고 하시는 거 만나는 분들이랑 같이 드시라고 케이크 쿠폰도 보내드리고 메시지도 남겼어요. 아주버님이랑 통화도 다 했는데 괜찮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뭐야? 아침에 와서 아침상이라도 차려줘야 하는 거 아니니? 얼마나 자기가 외로우면 생일날 가족들이랑 안 보내고 친구들이랑 보내겠어. 너 결혼하고 나서 혹시라도 재수씨 고생할까봐 눈치 보는 건 생각도 안 하니? 이런 건 미리미리 네가 아주버니 위해서 챙겨야 하는 거야. 네가 먼저 약속 잡았으면 친구들이랑 약속을 했겠니? 아무리 그래도 남편 형 아니니? 네가 챙겨야지. 어머님, 저희 남편도 저희 언니 생일 때 아무것도 안 해요. 생일 축하한다는 말은커녕 언제인 줄도 모르는데 제가 그런데도 생신상까지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주버님 일찍 나가셨잖아요. 무슨 생신상을 받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주버님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아니, 걔랑 너랑 같니? 걔는 100년 손님이고 너는 며느리 아니야? 며느리가 되면 시댁 식구들 챙기는 게 네 일이지 뭐가 네 일이야? 요즘 며느리는 얼마나 편하니? 예전에는 시댁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야 했는데 생일 정도 챙기는 게 뭐가 힘들어? 너 그렇게 네 집 내 집 따지는 게 난 더 서운해. 시모는 홀로 있는 아주버님을 챙겨야 하는 건 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정작 결혼하기 전 상황을 들어보면 아주버님 생일상은 시모도 차려본 적이 없으셨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저에게 차리라고 하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댁에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날 몸살이 와서 저희 부부가 참석을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해서 같이 병원에 가서 간호를 하느라고 남편도 못 가게 된 거였는데 겨우 병원에서 링거까지 맞고 나서 그나마 숨을 좀 쉬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상태가 나빴다가 괜찮아지니 늦게라도 행사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의사가 급고 만류했어요. 그 상태로 나갔다가는 쓰러져서 저 세상 갈지도 모른다면서 푹 쉬어야 한다고 하셨죠. 근데 나중에 시부모님께서 행사 마치고 집까지 찾아와서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저희 부부에게 엄청 화를 내셨어요. 예전 같으면 그렇게 아파도 약 먹어가면서 꼭 참고 다 참석해야 하는 건데 너희는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편하고 좋니? 어떻게 시댁 행사인데 몸 관리를 그렇게 하는 거야?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면서 행사 다가오면 몸 관리 잘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프긴 한 건 맞는 거야? 지금 보니까 뭐 크게 아파 보이지는 않는데 링거 한번 맞고 나아질 거였으면 큰 문제는 아닌 거 아니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서운하게. 내가 진짜 엄마 말에 다 서운하네. 와이프 오늘 진짜 저 세상 갈 뻔한 거 살아났어. 어제부터 열 펄펄 끓는 거 약 계속 먹었는데도 안 내려갔단 말이야. 탈수까지 와서 겨우 병원 가서 링거 맞고 열 떨어진 건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열만 내렸을 뿐이지. 나중에 검사도 다시 해봐야 한다던데 뭐 큰 병이면 어쩔 거야?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놔? 이럴 거면 왜 왔어? 그리고 형은 없었어? 형만 있으면 되는 거지.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해? 너네 형이 오건 안 오건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너희는 결혼했으니 가족 행사에는 꼭 참석해야지. 너네 형은 오늘 바쁘다고 해서 내가 오지 말라고 했다. 그래도 형은 미혼이니까 다른 가족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해주지만 너희는 결혼해서 부부 아니니? 그러면 다른 가족들이 안 오면 다들 오해하지 않겠어? 어찌되었든 얼굴 잠깐 비치더라도 참석은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아픈 거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링거 맞고 괜찮아졌다고 하면 잠깐이라도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의사가 이 상태로 나가면 쓰러져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뭘 참석하러 오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형도 안 갔는데 왜 우리만 가야 하는 거냐고. 결혼했다고 꼭 가야 하는 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야? 그렇게 장남하면서 왜 이럴 때는 장남 꼭 와야 된다 그런 건 안 하냐고. 형은 바쁜 일도 아니고 그냥 친구 만나러 나가는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런 것도 솔직히 많은데 왜 나는 꼭 가야 되고 형은 안 와도 괜찮은 건데. 얘가 정말 지 와이프 앞이라고 큰소리 치는 거 봐라. 어디서 버리장머리였게 엄마 아빠 앞에서 화를 내? 형이 맞이로서 얼마나 부담감을 갖고 살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자기가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있으니 가족들 앞에서 보기 민망해서 그런 거지. 그런 것조차 이해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니? 가족이 된 게 그런 걸 이해해줘야지. 엄마 말이 맞아. 며느리 너도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우리 집 가풍을 지켜야 하는 거야. 이번에는 쓰러질 정도로 아팠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겠지만 다음에는 아무리 아파도 얼굴은 꼭 비춰야 하는 거야. 약 먹고서라도 가족들 다 인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와야 하는 거야. 알겠니? 시모와 시부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충격을 받았던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도 자신이 형과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자신을 어른 대접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 태도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와이프에게까지 무시를 하니 꽤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쉬는 날에는 시부모님을 봐야 했던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점점 시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매주 오던 아들이 오지 않으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지만 남편은 더 냉정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을 안 할 것 같았던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다고 형님을 데리고 왔어요.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 전 상견례를 제외하곤 형님과 마주치지 못했죠. 저와 결혼할 때는 결혼으로 상의할 게 있다며 매번 절 부르셨던 시모는 웬일인지 형님은 결혼식 전까지 한 번도 부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시모는 매일매일 바쁘게 보내셨어요. 신혼집도 시댁에서 다 마련을 해 주셨고, 신혼여행도 해외로 10일 동안 보내주셨답니다. 거기다가 형님이 해오신 예단도 안 받겠다면서 오히려 형님이 시집 오는 걸 감사하다고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결혼할 때 신혼집도 모아둔 돈이랑 같이 합쳐서 대출을 받아 마련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신혼여행이며 결혼식 비용 모두 저희 힘으로 준비를 했고, 예단 리스트까지 받아서 예단도 다 해갔는데 너무 차이가 나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저랑 너무 차이나게 해주시니 서운한 마음이 컸지만, 어차피 그만큼 시댁 관심이 형님에게 갈 테니 그걸로 생각하자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형님이 오시니 시부모님은 저희를 마치 아무 때나 불러도 되는 애들처럼 대하셨어요. 주말에 시부모님이 가족 모임을 한다면서 부르셔서 시댁에 갔는데, 저희가 갔을 때까지도 가까이 사는 형님네는 오시지도 않았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근데 아직 형님네는 안 오셨어요? 가까이 살고 계시니까 저희보다 더 일찍 와 계실 줄 알았어요. 어머님, 근데 오늘 남편이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계속 더부룩하다고 해서 근처 약국에 잠깐 들렸다가 온대요. 근데 어머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대청소 하시려고요? 물건들은 왜 다 꺼내놓으신 거예요? 아, 오늘 네 형님 안 올 거야. 요즘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굳이 오지 말고 집에서 좀 쉬라고 했어. 걔가 얼마나 피곤하면 그런 말을 했겠니? 평일에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고 주말이면 집안일도 해야 할 거고. 참, 이거 오늘 나랑 좀 같이 정리하자. 안 그래도 창고에 있던 거 싹 다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마침 잘 됐네. 오늘 너희 온다고 하니까 같이 해볼까 했거든. 필요 없는 건 싹 다 버리고 쓸만한 것만 좀 둬야 되겠어. 에이, 어머님, 저도 평일에는 일하고 있잖아요. 오늘 형님네 안 오시는 줄 알았으면 그냥 저희도 다음에 온다고 할 걸 그랬어요. 어머님이 가족들 다 모이는데 안 오냐고 뭐라고 하셔가지고 남편도 몸 엄청 안 좋은데 겨우겨우 온 건데. 그럼 저희도 남편 오면 갈게요. 어쨌거나 어머님 이거 버리실 거예요? 저희 집에 믹서기 고장 났는데 이거 안 쓰시면 저 주세요. 가지고 가서 써야 되겠어요. 그거? 아니. 그거 큰애네 줄 거야. 요새 큰아들이 몸이 별로 안 좋아 보여가지고 과일이랑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보내려고. 마침 잘 됐다. 너희들 나중에 집에 갈 때 챙겼다가 가는 길에 아주버님네 들려서 내려주고 가. 알았지? 그리고 이거 말고도 고기도 재워놓았으니까 너희들 거 가지고 가면서 아주버님네 것도 가다가 내려주고 가고. 어머님, 저도 과일이랑 이것저것 챙겨주세요. 저도 과일 좋아하는데 고기는 저기 꺼내놓은 거예요? 저 통에 재워두신 거예요? 근데 통 크기가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어느 게 저희 거예요? 혹시 어머님, 저번처럼 작은 통이 우리 거라는 거 아니죠?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저희도 고기 좋아해요. 왜 매번 형님네는 대여섯 번은 좋게 먹을 정도로 많이 싸주시면서 저희는 한 번 먹으면 끝인 양으로 싸주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예, 너희는 너무 살이 쪄서 그렇지. 이게 체중 조절을 좀 해야 할 거 아니니? 결혼하고 계속 살도 찌고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아프고 그러는 거야. 근데 네 형님 좀 봐라. 결혼하고서는 몸도 하도 허약해가지고
자꾸 아프고 힘도 없고 그러잖니. 많이 잘 먹어야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은 거라서 형님네는 그래서 많이 주는 것뿐이니까 네가 서운할 게 뭐가 있어. 가족 건강 걱정하는 것도 샘나냐? 시부모님은 항상 이런 식이셨어요. 가족 모임을 할 거라면서 주말에 불러놓고서는 형님네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와도 괜찮지만 저희는 핑계 따위는 통하지도 않았죠. 거기다가 먹는 것조차도 차별을 많이 하셨어요. 아주버님이나 형님은 원체 마르시기도 했는데 입이 엄청 짧았어요. 편식도 많이 하셨고 채소도 잘 안 드셨는데 저희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잘 먹었죠. 그런데도 아주버님네는 항상 먹을 걸 잔뜩 싸주시고 저희 보고 가져다 주라고 시키셨지만 저희는 한 번 먹으면 끝인 양으로 싸주시곤 하셨죠. 그래 놓고서는 우린 체중 감량을 해야 하니 적게 주고 아주버님네가 잘 안 먹어서 허약하니 많이 싸주는 거라면서 부모의 걱정된 마음이 담겼다고 하셨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들 아주버님 식구들을 어와둥둥하니 형님도 저를 무시했어요. 형님은 정말 가끔 시댁에 오셨는데 시댁에서 가족 모임을 한다고 부르면 10번 중 1번만 참석을 하셨어요. 와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에게 물 하나 떠오는 것도 시키곤 했죠. 동서, 저기 가가지고 얼음물 좀 가지고 와줘. 아, 오늘 날이 정말 덥네. 그렇죠, 어머님, 아버님? 날이 너무 건조해서 그런가? 요즘 찬물이 자꾸 당겨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실내가 좀 건조하지 않아요? 어머님, 이렇게 건조한 상태에서 지내면 호흡기도 별로 안 좋고 나쁜데? 젖은 수건이라도 여기저기 좀 널어두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집안 공기가 딱 느끼기에도 답답한데? 창문이라도 좀 열까요? 동서, 얼음물 가져다 주고 저기 창문도 좀 활짝 열어줘. 아유, 그러니? 집안 공기가 좀 답답하니? 안 그래도 내가 너희 오기 전에 환기 좀 시킨다고 아까까지 문 좀 열어놨다가 바람 들어오길래 추울까 닫아놓은 건데 요새 날씨가 환절기라서 그런가 건조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네, 네 말이 맞아. 작은 애는 가서 얼른 얼음물 좀 가져다 주고 창문 좀 싹 다 열어봐라. 아, 그리고 가는 김에 사골 끓고 있는 것도 한번 저어주고. 푹 고왔는데 아마 아직 좀 더 끓여야 할 것 같네. 그리고 빨래도 다 됐나 볼래? 어머님, 저 몸이 10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씩 시키세요. 아니다. 어머님이 가셔가지고 빨래 다 됐는지 보시고 제가 창문 열 테니까 얼음물은 형님이 좀 가져다 드세요. 아, 형님, 얼음도 없는 것 같던데 그냥 물을 드시던지 아니면 가가지고 얼음을 직접 사오시든지 하세요. 아니, 얘가 갑자기 안 하던 말버릇이야. 피곤하게 이로운 형님한테 이것저것 해라 마라 시키는 동서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니? 얘가 아까부터 틱틱거리는 게 정말. 그렇게 시댁 오는 게 싫으면 안 오겠다고를 하면 되지. 여기까지 와서는 왜 이렇게 투덜대는 거야? 됐어.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할 테니까. 아니,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방금까지 일하다가 여기 왔어요. 일하고서는 피곤하다고 오늘 못 가겠다고 말하니까 어머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꼭 와야 한다고 사골 구운 것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엄청 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전 여기 와서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고 형님 오니 형님 시킨 것까지 제가 다 해야 돼요? 어머,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어머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일이 없이?
동서 애 같은 면이 있네. 그런 걸로 서운하다고 느끼는 거 너무 어린애 같은 거 아니야? 당연히 동서가 나보다 아랫사람이니까 시키는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이치 아니냐고. 그리고 동서는 그냥 앉아서 사무 업무만 보는 사람이지만 나는 전문직이라서 동서보다 훨씬 더 힘들게 돈 벌고 있는데 당연히 내가 더 피곤하지 않겠어? 그거 가지고 서운하니 뭐하니? 참. 그래. 그네가 일하기는 더 힘들고 고된 일 하고 오는 건데 시원한 사무실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오는 너랑 뭐가 같니? 그리고 이 좁은 집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이라고. 그렇게 서운하다, 너무하다 타령하는 거야. 형님처럼 철 좀 들어라. 아니 결혼한 지는 지가 더 오래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내질을 팍팍 내야 하는지 원. 그네가 역시 장손 며느리답게 점잖으면서 중심도 아주 딱 잘 잡고 역시 장손 며느리야. 뭐래도 형님 말은 무조건 맞고 저는 틀리다 하셨죠. 시부모님이 항상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꼼짝을 못하니 아주버님과 형님도 모두 저희를 무시하고 비웃기 시작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서운하고 화도 났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은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도 연을 끊자는 생각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내 행동에도 너무나 서운함을 느꼈지만 남편과의 갈등도 잦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매번 시댁 갈 때마다 차별하는 게 진짜 바로 눈에 보여서 너무너무 서운해서 안 되겠어. 나 솔직히 앞으로 시댁 가고 싶은 생각 아예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차별하시고 계시잖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어? 형님이 하는 말은 다 맞다고 하시고 내가 하는 말은 다 틀렸다고 하셔. 결국에는 내 의견대로 해도 그건 형님이 잘 이끌어서 그런 거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아, 어쩌겠냐. 가족인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한두 해 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형이나 형수님이나 너무한 거 있긴 하지만 원체 자기들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인 거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엄마 아빠도 형이랑 형수님 잘난 거 아니까 더 어화둥둥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기본 도리만 하면 된다니까. 내가 슬슬 우리 집에 가는 거 줄여볼 테니까 제발 조금만 참아주면 안 돼? 안 그래도 나도 머리 아픈데 당신까지 머리 아프게 하지 좀 마. 아니 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대체. 당신이랑 5년을 살면서 당신 때문에 속상한 적보다 시댁 때문에 속상한 적이 더 많은 것 같아. 알아? 한 달에 한 번 보면 뭐 하냐고. 그때마다 항상 서운해서 상처받고 오는데 나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으니까 가고 싶으면 당신 앞으로 혼자 가. 아, 네가 안 가면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 제발 부탁인데 조금만 참아봐. 안 그래도 나도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 보고 너무했다 싶었어. 형도 형수님 말리지도 않고 엄마 아빠가 너무 오냐오냐해서 키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나서서 뭐라고 하면 더 상황 이상해지는 거 알잖아. 부모님은 당신이 시켜서 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할 거야. 당신은 나랑 가족이 된 거야? 아니면 당신 가족에 나를 끼워 넣은 거야? 당신이 지켜야 할 사람은 나 아니야? 당신이랑 결혼 안 했으면 애초에 안 봤을 상황 아니냐고. 매번 아주버님 눈치만 보면서 뭐라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당신도 이해 안 되는 거 알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당신이 뭐라고 못하면 나 다음부터는 내가 나서서 뭐라고 할 거야. 알았어?
그렇게 차별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명절날 사건은 터지게 되었어요. 저는 명절날에도 차별이 있으면 정말 뒤엎어 버리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죠. 근데 명절날 형님네가 출장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은 시부모님과 저희만 명절을 보내게 되었죠. 원래 명절 당일에 명절상을 다 내고 바로 친정으로 갔었는데 이때는 친정에도 못 내려가고 시댁이 명절 내내 있어야 했어요. 명절이 끝나는 날 형님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출장을 마치고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얼굴만 보고 바로 친정으로 향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아이고, 우리 아들 며느리 너무 고생 많았어. 어떻게 명절에 딱 출장을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일은 잘 끝내고 왔니? 가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은 거 아니야? 며칠 다녀온 새에 얼굴이 반쪽이 됐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 명절 음식 남겨두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고생한 거 맛있는 거 챙겨서 먹자꾸나. 얼른 들어와. 친정집에는 가봤어? 내일 가보려고 한 거야? 어머님,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집에는 어제 잠깐 갔다 왔어요. 출장길이 어제 낮에 끝나가지고 아무래도 명절에 집에 가긴 해야 하니까 지금 친정에서 오는 길이에요. 어떻게 된 게 딱 타이밍이 명절에 출장이 잡혀버렸는지. 아니었으면 바로 시댁에 오는 건데요. 근데 동서는 어디 가려고? 아, 형님, 출장 잘 다녀왔어요? 저희 이제 친정에 가보려고요. 안 그래도 얼굴만 보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 명절날에 바로 친정 못 가가지고 저희도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형님은 친정 갔다가 오시는 길이라고 하시니 여기 며칠 계셔도 괜찮으시겠네요? 저는 친정에도 못 가고 어머님, 아버님이랑 명절 내내 같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가보려고요. 아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왔는데, 동서, 그냥 친정에 간다는 거야? 동서, 나 힘들게 돈 벌고 왔는데, 그런 내가 상까지 차려야 되겠어? 동서가 얼른 가서 상 차려야지. 어떻게 우리가 오는데 친정에 간다는 소리가 나와? 우리가 그래서 미리 연락해 준 거였잖아. 어머님, 동서 그냥 보내실 거예요? 그래. 아주버님이고 형님이고 다 왔는데 같이 저녁이라도 먹고 가야지. 그네 피곤하다고 하니까 네가 가서 저녁상 좀 내어놓으라. 그 냉장고에 보면 애들 오면 구워주려고 했던 한우 그거 있거든? 오늘 그거 좀 꺼내서 구워 먹자꾸나. 안 그래도 너희 안 오면 냉동실로 다시 보내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마침 딱 온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이니. 내내 명절 음식 먹어서 지겨웠는데 잘 됐구나. 한우나 구워 먹자. 동서, 뭐해? 어머님 말씀 못 들었어? 가서 저녁상 차려. 동서는 며칠 동안 내내 푹 쉬었으니까 동서가 좀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 나는 어제까지 일하다가 이제야 쉬는 거라서 좀 쉬어야 되겠네. 밥 다 차리면 말해줘. 잠깐 쉬고 있을 테니까. 형님의 말에 너무나 화가 났던 저는 바로 화를 내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형님의 볼을 내리쳤어요. 저도 놀랐지만 시부모님이며 아주버님, 형님까지도 모두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지금껏 아무 소리도 안 하던 남편이 결국 폭발을 했던 거죠. 남편 얼굴을 보니 눈이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빨개져 있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서는 소리쳤죠.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나 엄마한테 묻고 싶었어. 냉장고에 뻔히 한우 고기가 있는 거 보이는데 어떻게 한 번을 구워 먹자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와이프가 어제 물어봤잖아. 저거 구워 먹으려고 둔 거냐고. 근데 엄마 뭐라고 했어? 구워 먹을 거 아니고 나중에 누구 주려고 했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 뭐라고? 지금 구워 먹겠다고? 그게 지금 말이야? 그리고 엄마 아빠야 그렇다 치더라도 형수님은 뭐예요? 뭔데 우리 와이프 무시합니까? 아니 얘가 정말 정신 나갔나?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네 영수를? 너 당장 사과 못해? 어떻게 사람 얼굴에 손을 올려? 고작 고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내리치니? 작은 애가 말해봐라. 이거 네가 네 남편 조종한 거지? 어떻게 이따위로 행동할 수가 있어? 와이프가 뭘 했다고 화를 내세요? 이거 내가 참다 터뜨리는 거예요. 형도 똑같아. 엄마 아빠가 차별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형도 그거 다 받아먹기만 하지. 동생 불쌍한지 모르는 형도 똑같다고. 나한테까지 그러는 건 참아도 내 와이프한테 그러는 건 도저히 못 참겠거든? 어떻게 형이랑 똑같은 여자를 이렇게 잘 찾아서 만났어? 이 집에서는 나만 빠지면 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이 집 아들 안 할 테니 그렇게 아세요. 이 자식이? 네가 뭘 차별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원래 장남은 그 부담감이 있는 건데 얘가 아직도 어려가지고. 넌 장남이 얼마나 힘든 자리인 줄 모르잖아. 네 형이 얼마나 부담감 가지면서 살고 있는 줄이나 알아? 그런 거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차별을 운운해? 그래, 너 같은 아들 나도 필요 없어. 아들 하든지 말든지 나도 장남만 있으면 되니까 썩 나가. 어머님, 아버님, 저 괜찮아요. 동서가 그간 제 뒷얘기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조종하고 있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요. 동서, 미안해. 그냥 일하고 왔을 뿐인데 일하고 와서도 밥 차리는 게 힘들어서 말했던 건데 이렇게 기분 나빠할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 어머님, 아버님 진정하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너는 이렇게 착한 형님한테 뭐 한 건지 알기나 하니? 작은 애도 정말 너무하구나. 네가 그냥 밥 차리고 했으면 끝났을 것을. 네 남편 그렇게 조종하면 기분이 좋니? 아무튼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패가망신 한다더니만. 아휴, 너희 그냥 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썩 나가. 시부모님은 저희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잔뜩 화가 나셔서 소리를 치셨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마치 피해자처럼 행동을 하셨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날 후로 저희는 시댁과 연을 끊고 살았죠. 그 후로 아무렇지 않게 시부모님께서 연락을 해오셔서 저희는 전화번호도 바꿨고 집까지 찾아오시길래 이사까지 했어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나서 회사 앞으로 누군가 찾아왔다고 해서 나가보니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시모는 1년 사이에 못 알아볼 정도로 훌쩍 나이가 드신 모습이셨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회사도 모르셨는데 여기까지 찾아오실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 저희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어머님, 아버님, 아들도 며느리도 안 할 거예요. 남편도 아직까지 마음 변치 않았고요. 이렇게 찾아오시지 마세요. 저희 마음 변할 일 없고 할 얘기도 없어요. 집도 이사 간 거 아시잖아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보고 싶지 않아서 이사 간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정말 현명하지 못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 같아. 사실 네 시아버지 암에 걸려서 요양 중이야.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데 오늘 내일 하셔서 오게 된 거야.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봐야 하지 않겠니? 너희들 그렇게 가고 나서 사실 화가 많이 났었어. 그렇지만 나중에 풀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사까지 갔더구나. 아마 평생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남편도 아마 상처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상황, 암 걸리셨다는 건 남편도 알고 있어요. 아주버님이 찾아오셔서 말해줬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고요. 아버님 암 진단비 다 아주버님에게 줬다고 하시던데 맞아요? 그래 놓고서는 아주버님 저희 남편한테 아버님 병원비며 요양비며 다 대라고 하셨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집 명의도 아주버님 명의로 돌리셨다고 들었어요. 시댁 재산 다 아주버님께 줬다고 했는데 뭐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돈은 돈대로 다 장남 챙겨주시고 저희는 어머님, 아버님 다 모시고 살라고요?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받으시려거든 아주버님 형님한테 요구하세요. 그래,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다. 그렇게 큰애한테 다 주고 나서 우리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걔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다 날려먹었어.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도 그렇게 재산 받은 거 다 썼다고 하더라고. 우리한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며느리는 회사에서 문제 생겨서 일도 잘리고 집에서 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아들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까지도 숨겨놓은 재산 내놓으라고 하는데 정말 못 살겠어서 찾아온 거야. 우리가 벌 받는가 봐. 시부모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가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재산을 싹 다 정리를 하셨어요. 아주버님 명의로 모든 재산을 돌리고 주변 친척들에게도 더 이상 작은 아들은 본인들 자식 아니라고까지 선언을 하셨죠. 그 소식을 듣고선 남편과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정말 끝이라 생각을 하고 떠난 거였거든요. 그렇게 1년이 다 되어갈 때쯤 갑자기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연락을 해와 아버님이 말기암이라면서 그래도 마지막 같이 보내게 해주겠다며 시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보내겠다 통보를 하셨죠. 거기다가 지금까지 쓴 병원비며 요양비까지 다 요구를 하셨어요.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형수님과 형이 돌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자신들은 이미 할 만큼 다 했다면서 그래도 자식인데 이런 건 나눠서 해야 하는 거라며 당당하게 요구를 했다더라고요. 근데 뒷얘기가 그 정도로 심각할 줄은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알아보니 아주버님은 재산을 받고 나서 주식 투자를 하며 전 재산을 날렸고 형님은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막말하고 소외시키는 주요 인물로 들통나 퇴직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민사소송까지 진행당하면서 취업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아주버님은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찾아가서 남아있는 재산 없냐며 캐묻는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싶었어요. 어머님은 뒤늦게 저희를 찾아와 미안하다며 용서해달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간 상처받은 게 너무 커서 확실히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차별하고 어와둥둥하던 큰아들 애가 집안을 깡그리 망쳐버린 거였죠. 남편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저에게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아버님 장례까지 본인이 잘 치르고
다시 모든 연락을 확실히 끊었어요. 어머님께서는 겨우 작은 방을 구해서 사시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남편에게 연락해도 씨알도 안 먹히니 계속 저에게 같이 살자며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했지만 남편에게 맡기고 정말 이렇게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이참에 확실히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불화가 생길 것 같아 확실히 차단하려고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겪었던 사건 때문에 너무 서러워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는 결혼 5년 차 되었고요. 4살 된 딸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뱃속엔 둘째까지 생겨서 현재 8개월 차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딸이라서 그런지 저에게 기대를 많이 했던 시모는 딸이라는 말을 듣곤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둘째를 임신했을 때 무조건 아들 손자가 나와야 한다며 첫째 때와 다르게 온갖 좋은 음식은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은 전과 다르게 상당히 차가워졌습니다. 남편도 시모가 저를 대하는 쌀쌀맞은 모습이 신경 쓰였는지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갔지만 시모의 심술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아들을 낳고 싶다고 제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시모는 남들은 잘만 낳아주는 아들 손자 얼굴을 구경도 못하고 세상 떠날 것 같다면서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고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자 남편은 출산 전까지 시댁에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저도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차피 시댁에 가봤자 좋은 말도 듣지 못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을 만들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시모에게 출산 전까지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 말을 듣게 된 시모는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남편이 출근했을 때 저에게 따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거침없이 화부터 내셨죠. 내 잘못도 아니고 전부 다 네가 잘못한 일인데 왜 내가 우리 아들과 안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 네가 아들 손주만 낳아줬어도 이런 문제 생기지도 않았다. 첫째 손주가 딸이었으면 둘째는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건 기본 아니니? 받아 먹을 건 다 받아 처먹어 놓고 이제 와서 출산 전까지 만나지 않겠다고? 어머님, 성별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도 어머님이 원하는 아들 손자 안겨드리고 싶지만 말처럼 쉽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서 저도 많이 답답해요. 셋째 계획은 언제 세울 거니? 설마 둘째에서 끝낼 건 아니지?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아들 손자 안아보는 게 소원인데 둘째로 끝낼 거냐고? 어머님, 아직 둘째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런 관계 만들어가는 거 저 또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오지 않겠다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이번에 내 큰아들이 결혼할 여자 소개해 준다고 했거든?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 집안 대청소도 해야 되니까 내 아들 잘 구슬려서 무조건 내려오거라. 왜 아무 말도 없는 거니? 누구는 임신 안 해본 줄 아니? 나도 예전에 다 해봤다. 아직 출산하려면 2달이나 남았는데 미리 출산운동 시작해야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커지면 출산할 때만 힘들어진다는 거 몰라? 내 큰아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여자를 소개해주는 자리라는 건 내 큰아들이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했다는 거다. 직업이 의사라더라. 대형 병원에서 일한다는데 의사 며느리 얻는 게 쉬운 것도 아니잖아. 그만큼 우리 집안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하는데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면 뭐하니? 와서 시애미 일손이라도 도와야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조건 내려와라. 나 혼자서 모든 걸 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가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아주버님과 결혼하게 될 의사 예비 형님이 주말에 시댁에 인사를 온다고 임신 8개월 차인 저에게 일을 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하는 것도 없이 놀고 먹기만 해서 살만 쪘다며 다이어트 좀 해야 된다고 무조건 시댁으로 오라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음식이며 대청소며 모든 것들을 저에게 시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모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자 집안 분란 만들지 말고 좋게 넘어가는 게 좋을 거라며 자기 아들 잘 구슬려서 오라는 말 한마디 덧붙인 뒤 전화를 끊었어요. 임신 8개월 차 만삭인 제가 만약 뱃속에 아들 손자가 있었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게 모든 걸 다 해주셨겠지만 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대하는 모든 행동들이 차가웠고 신경질적이었어요. 제 뱃속에 있는 손녀딸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듯 보였습니다. 첫째도 아닌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 4살 된 첫째 딸도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시댁에서 음식하고 청소까지 하라는 시모의 말에 정말 많이 서운했고 저에게는 평생 상처로 각인이 되었습니다. 첫째가 딸이었을 때도 출산할 때까지 눈치만 주더니 둘째까지 딸이게 되자 시모의 말투와 행동은 거침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시모와 전화통화했던 내용에 대해 설명을 했고 남편은 시모의 요구가 말이 안 된다면서 곧장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아닌 아주버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한 뒤에 만삭인 몸으로 시댁에서 음식과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봤고 아주버님은 임신한 몸으로 무슨 일이냐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면서 시댁에서 간단하게 인사만 드릴 거니 저희 부부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예비 형님이 많이 바빠서 잠깐 얼굴 보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임신한 몸으로 애도 돌봐야 하는데 그러다 몸살이라도 나면 큰일이라고 절대로 시댁에 오지 말라며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아주버님과의 전화를 끊자마자 곧장 시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좀 전에 형이랑 전화통화했어요. 이번 주 주말에 예비 형수님 인사 온다면서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형과 대화 좀 나눠 봤는데요. 아주 잠깐 인사만 드리는 자리라 우리까지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만들 필요도 없다던데요. 그리고 이 사람 만삭인 몸으로 애도 봐야 하는데 무슨 음식을 만들어요. 거기에 청소까지 하라고 했다면서요. 엄마가 원하는 아들 손자가 아니라 해도 똑같은 손주인데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지 않겠다는 거야? 너희 형이 처음으로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는 건데 잠깐 있다가 간다 해도 신경 써주는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선 그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 줄 모르니? 걔는 내가 좋게 설명해서 오라고 했는데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잠깐 전화 좀 바꿔봐라. 말 한마디 전달 못해서 집안 분란을 키우냐고. 집안을 무너뜨리는 건 어머니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 사람 만삭인 상태에서 혼자서 4살 된 딸까지 돌보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요. 내일 아침에 장모님 오시기로 했고 이번 주 주말 내내 같이 있을 예정이니까 이 사람한테 오라고 하지 마세요. 시모는 남편과 한참 동안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더니
집안의 불안은 전부 저로 인해 시작되는 거라면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오지 말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주지 않고 오로지 시모의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서운했어요. 남편은 차라리 잘 된 거라며 이참에 한동안 얼굴 볼 일 없을 거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과 통화할 때 들려온 시모의 화가 난 목소리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말에 출장을 떠난 남편 대신 엄마가 아이들 보는 걸 도와주셨는데 저녁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시모가 찾아왔어요. 당황한 저와 엄마는 일단 문을 열어주긴 했었는데 시모는 제가 시댁에 가지 않아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얼굴을 붉히며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부탁했는데 결국 끝까지 오지 않아서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네가 생각이 있으면 사돈한테 아이 맡긴 뒤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지? 오늘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데 너는 지금까지 아주 속 편하게 있었나 보다. 사돈, 저도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 듣긴 했었는데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 제가 보는 앞에서 화를 내면 경우가 아니지 않나요? 그럼 내가 여기 놀러 왔겠어요? 나 때는 출산 전까지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은 전부 다 가리지 않고 했었어. 가뜩이나 둘째도 손녀딸이라 기분이 안 좋은데 이제는 아예 심히 말 무시하고 집안 분란까지 만들어? 오늘 나 혼자 고생한 거 생각하면 우라통이 치밀어서 너한테 한마디 해야 내 화가 가라앉을 것 같아 찾아왔다. 어머님 며느리 얻는 거지 제 며느리 얻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집안 가족 일이라고 해도 제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까지 차오르는데 어떻게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가봤자 짐밖에 안 된다고요. 어머님이 생각하는 대로 제가 따라주지 않으면 또 저에게 막말하실 거잖아요. 저도 고민 안 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몸이 정말 힘든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일단 화 좀 가라앉히고 좀 앉으세요. 제 딸한테 화풀이 하려고 오셨으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닐 텐데요. 엄마와 시모는 얼굴을 붉히면서 몸을 부딪히며 안 좋은 눈빛을 주고받길래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아 중간에서 말렸는데 그 순간 시모가 저를 강하게 밀쳤고 중심을 잡지 못한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엄마는 제가 넘어진 걸 보자마자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엄마의 돌발 행동에 당황한 시모도 엄마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는데 이미 엄마는 제가 넘어진 모습을 보곤 이성을 잃어버려 시모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좌우로 계속해서 흔들었어요. 그렇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시모가 엄마를 노려보면서 자기 몸에 손을 댄 거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화를 내자 엄마도 임신한 저를 밀친 거에 대해 좋게 넘어갈 생각 없다면서 시모의 말을 받아쳤어요.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사이 현관문이 열렸고 당일 출장을 다녀온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잠깐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파악하던 남편은 이 모든 게 시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눈치챘는지 시모를 일으켜 세운 뒤 집 밖으로 쫓아내려 했는데 그 순간 시모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와 엄마는 시모의 행동에 경악을 했고 남편도 당황한 듯 보였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를 내칠 수 있어? 지금 엄마 머리를 파봐라. 오늘 예비 며느리 인사 온다고 해서 미용실 가서 비싼 돈 주고 머리까지 만졌는데
사돈이 내 머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다고. 너는 엄마가 당하고 있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제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봐도 딱 알 수 있는데 뭐하러 물어봐요? 오늘 형이 예비 형수님과 결혼 문제로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엄마 혼자 고생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분풀이 하려고 왔겠죠. 제 말이 틀렸어요? 엄마 머리가 만신창이가 된 건 임신한 이 사람한테 해선 안 될 행동을 했으니까 장모님이 화가 나셔서 엄마 머리를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안 봐도 딱 보이는데 어떻게 엄마 편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리면 말씀해 보세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면서 시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시모는 남편까지 편을 들어주지 않자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찬 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시모가 한바탕 난리를 치고 떠난 뒤에야 숨을 쉴 수 있었고, 엄마는 시모가 임신한 저를 강하게 밀쳐서 큰일 날 뻔했다면서 소파로 넘어진 게 천만다행이라며 저를 침대에 눕혀주었어요. 엄마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았고, 남편은 흥분한 엄마한테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이후 한동안 시모에게 연락도 없었고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견례 문제로 남편과 상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상견례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야 하는 자리라 아주버님은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시모가 저희 집에서 한바탕 난리쳤다는 걸 알고 있어서 상견례 자리에서 시모의 얼굴을 보는 게 불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참석을 안 해도 된다며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주버님 일은 별개라 남편은 저와 상의하고 다시 연락 주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한참 동안 대화하고 내린 결정은 상견례는 참석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도 양가 집안 모이는 자리인데 남편이 참석 안 하는 건 그 집안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상견례는 가기로 했었죠. 중요한 자리인데 시모도 조심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알려준 상견례 날 장소로 남편과 함께 도착을 했는데 때마침 시부모님도 저희와 동시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과 같이 식당에 들어가려고 주차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운전대를 잡은 시모가 주차하는데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손님들이 많은 식당이라 주차장이 협소했는데 시모가 주차하기에는 약간 힘들었는지 주차 공간에 차를 넣지 못하길래 남편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남편과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던 상태라 남편의 말을 무시했어요. 원래 시부가 운전을 하셨는데 예전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치셔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모가 대신 운전대를 잡았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모의 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엄청난 굉음을 내더니 후진으로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경직된 상태로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자 남편이 그런 저를 안쪽으로 끌어당겨 가까스로 큰 사고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차가 멈추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벤츠와 부딪혔고 그 소리에 상견례장에 있던 아주버님이 밖으로 나왔는데 사색이 된 얼굴로 긁혀진 벤츠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모는 차를 멈춘 뒤 문을 열고 나오더니 갑자기 저에게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너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이 차를 긁었잖아.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차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먹을 것도 적당히 먹어야지. 도대체 얼마나 처먹었으면
몸이 차한 대를 가릴 정도로 비대해져서 후방 주시를 방해해. 2차 수리비는 네가 내라. 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자주 나오라고 좀 해라. 이 차가 누구 차인 줄 알아요? 저랑 결혼할 경은 씨 차량이라고요. 아니, 재수 씨는 우리 엄마가 주차하고 있는데 왜 뒤에서 얼쩡거려서 사고를 내게 만들어요? 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는데 엄마가 운전을 못해서 이 차랑 박은 거라고. 이 사람한테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 형이 좀 전에 어떤 상황인지 전부 본 것도 아니잖아. 내가 이 사람 끌어당기지 않았으면 후진하는 차와 충돌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하마터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예비 형수님 차 조금 긁혔다고 다짜고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건 너무하잖아. 오늘 여기 오려는 것도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왔는데 괜히 온 것 같네. 뭐라고? 이 자식이? 내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아직 상견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차 사고가 났으니 내가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어? 엄마가 재수씨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지. 그런데 너는 지금 형한테 얼굴 붉히면서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내가 요즘 좋게 얘기하니까 형이 아주 우스워? 나도 최대한 너 입장에서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잠깐 오해한 거 가지고 너무 열내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에서 너 얼굴 보며 상견례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방해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 망한다고 했잖아. 이거 봐봐라. 쟤 때문에 우리 가족 분열 생긴 거 보라고. 시모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순간부터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불만을 털어놓았고 차 사고가 난 것도 제가 뒤에 있어서 그런 거라는 어이없는 말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켰어요. 아주버님도 상견례 때문에 예민해진 건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아무 잘못 없는 저에게 막말을 퍼붓는 건 너무하다 싶었어요. 시모는 자기 집안에 저만 사라지면 된다고 당장 꺼지라면서 만삭인 제 뺨을 후려쳤고 시모의 돌발 행동에 경악한 남편은 소리치며 화를 냈어요. 시모에게 뺨을 세게 맞게 된 저는 귀가 먹먹할 정도였는데 순간적인 충격으로 인해 너무 놀랐는지 몸이 경직돼 아랫배에 진통이 오기 시작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괜찮냐며 시모의 멱살을 잡으려다 사색이 든 얼굴로 다급히 병원에 가자고 하길래 남편에게 부축을 받아 다시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시모가 뱃속에 있는 손녀딸은 필요가 없다며 들고 있던 가방으로 저를 향해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남편은 정신 나간 시모에게 그만 좀 하라며 강하게 밀쳤고 아주버님은 엄마한테 무슨 짓이냐며 남편의 멱살을 잡아 주먹을 쥐어 올리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려는 그때 뒤에서 아주버님을 향해 누군가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손 내리지 못해? 태진 씨, 정신 나갔어? 우리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저지르면 어쩌자는 거야?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거 알아? 태진 씨,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알진 못하지만 무력을 행사하는 건 절대로 안 될 행동이라고. 당장 그 손 내려. 이거 놔. 형한테 정말 실망했어. 어떻게 나한테 손을 올리려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가 모든 상황을 악화시킨 거라고. 여보, 괜찮아? 왜 그래? 애가 나을 것 같아? 저기요, 의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숨을 못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네? 숨을 못 쉰다고요? 잠시만 좀 나와주세요. 일단 답답할 수 있는 겉옷부터 벗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둘러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아니, 잠깐만. 지선 언니야? 나야, 나. 몰라보겠어? 언니, 지금 정신 잃으면 안 돼. 일단 숨을 크게 쉬려고 노력해봐. 언니! 순간적으로 너무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갑작스런 진통과 함께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눈앞의 시야가 검게 변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무서웠고 눈이 거의 감기려 할 때쯤 저에게 반복적으로 언니라고 목 터지게 부르는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데 눈을 뜰 힘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세상을 떠나는 건가 싶던 그 순간 남편이 가져온 물에 적신 수건으로 제 얼굴과 몸을 주무르며 감싼 뒤 물을 한 모금 들이켜게 되자 조금씩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숨을 다시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신이 들어 숨을 고르고 있는데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를 바라보며 반가운 얼굴로 자기를 못 알아보겠냐고 반가워하는 모습의 여자를 쳐다보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만나게 된 동생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아빠의 사업이 무너져서 이사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주택가로 이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집주인분께서 1층을 싼 가격에 임대를 해주셔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던 저희 가족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집주인분과 함께 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처음 본 여자아이였는데 그때 사모님이 그 여자아이를 입양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고 친언니 동생처럼 지내게 되었었죠.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아빠가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결정했고 결국 동생과의 인연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연락도 주고받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더 이상의 연락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추억으로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저도 너무 놀라 동생이 얼굴을 보면서 그동안 보고 싶었다며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 그때 식당에서 나오신 동생의 양부모님께서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예전에 저희 가족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과 다시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저와 동생의 사이를 모르고 있던 시모 아주버님은 많이 당황했는지 말까지 더듬으면서 어떤 관계냐고 물어보길래 동생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모는 사색이 된 얼굴로 심각해진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수습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았었고 동생도 아주버님과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을 가지는 듯 싶었어요. 이미 남편에게 손을 올리려는 행동부터 실망을 많이 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만나게 된 동생에게 절대로 며느리로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며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망칠 수 있다고 동생의 결혼을 막았어요. 제가 그동안 시모에게 겪어왔던 모든 수모를 전부 다 털어놓았고 동생은 시모의 운전으로 손상된 자기 차를 배상해달라며 시모에게 화를 냈습니다. 동생의 양부모님 또한 제 편에 서서 시모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며 손을 내밀어 주셨네요. 시모와 아주버님은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고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선처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식당 앞 주차장에 있던 CCTV에 녹화된 영상으로 시모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했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 시모와 아주버님과의 가족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시모는 그날 이후 저에게 선처해달라며 용서를 구하러 왔지만
절대로 받아줄 생각 없습니다. 소송 물을 생각 없고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생각이에요. 요즘도 아들 손자를 원하는 시모가 있다는 것도 웃기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저를 함부로 대한 시모를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는 저희 부모님이 장사하시는 식당에까지 찾아와서 오래간만에 만난 동생과 아주버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연결 좀 해달라며 철판을 깔고 사정을 했다는데 그동안 참고 있던 엄마가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있던 우물통을 가지고 나와서 시모의 머리 위로 쏟아 부었어요.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안 좋은 상황도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무식한 시모의 잘못된 행동이 가져온 결과였네요. 앞으로 시댁에는 절대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곧 출산이 임박했는데 남편만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45살 여자입니다. 이번에 세상이 참 좁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제 눈앞에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잊고 지내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전부 떠올라 그 사람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려 하자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저에게 전부 다 지나간 일인데 아직까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며 제가 더 이상한 사람 같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네요. 제 마음을 때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맞은 사람만 기억하고 있으니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 내쫓아 버렸습니다. 저는 손해 볼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점점 더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저와 이혼을 하게 된 전 남편과 결혼을 했을 당시 저는 그저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특별할 것 없는 월급쟁이였죠. 집안 재산을 두고 비교해봤을 때 양가 비슷했어요. 아빠는 해외 수출 사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 것 같네요. 그리고 시댁 집안에는 남편과 달리 밑에 서방님 둘 다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병원에서 의사 동서들을 만나 결혼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남편과 달리 서방님들은 의사라서 그런지 서둘러 결혼을 시켰고 남편은 나중에 저를 만나게 되면서 결혼을 했던 거죠. 아무래도 의사 집안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시모는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의사 집안에 들어온 걸 엄청난 특혜라도 받은 것처럼 저에게 항상 시부모님께 잘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시면서 시댁에 갈 때마다 물질적으로 뭔가를 원하셨어요. 남편이 의사라면 이해하겠는데 서방님들이 의사인 걸 왜 제가 특혜를 받는 것처럼 느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매번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싫어서 시댁에 가는 걸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시댁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걸 못마땅해 했어요. 의사인 서방님네와 비교당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주말에는 무조건 시댁을 가야 한다는 거야?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때 되면 알아서 가는 건데 그걸 일부러 가서 피곤한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렇다고 나한테 잘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맨날 의사 동서들만 감싸고 도시는데 앉아있는 자리조차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그냥 시댁에 발을 들이는 순간 나는 식모나 다름없다고. 내가 부엌에 나와서 쉬는 거 봤어? 이것저것 시키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음식 준비는 내가 다 하잖아. 받아먹기만 하는 당신이 뭘 알겠어? 굳이 일부러 내려가서 피곤한 일 만들고 싶지 않아. 어머님도 나랑 동서들이랑 얼마나 비교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해야지. 나는 장남이고
당신도 집안의 제일 큰 며느리인데 그 정도 움직이는 것 가지고 불만 가지면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겠다는 거야? 의사들은 손이 중요하다는 거 몰라? 일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당신이 좀 희생해주는 건데 그걸 아니곱게 생각하면 나중에는 그런 사소한 불만들이 집안 싸움을 만드는 거야. 그냥 당신이 한 발 물러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방님이랑 동서들은 전부 다 의사들이라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손이 중요하고 나는 회사에 다녀서 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네. 나도 디자인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손 많이 쓰는 직업이거든? 당신은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야? 그냥 서방님 결혼하니까 본인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대충 나랑 결혼한 거야? 어쩜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시댁 식구들 얘기밖에 안 해? 남자들은 결혼하면 효자 된다더니 정말 그 말이 사실이었나 보네. 당신이 챙겨드리면 되는 걸 왜 나한테 강요하냐고. 남편은 결혼을 했고 맏며느리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무조건 주말에 시댁에 내려가 시부모님 수발 들길 원하고 있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과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이 벌어졌고 말끝마다 시댁 식구 두둔하는 말만 하는 남편 얼굴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날은 각방을 쓰게 되었네요. 남편과 결혼을 한 이후부터 시댁의 무언가를 계속해서 바라는 행동들이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당연히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면 좋겠지만 그 사이에 제가 들어갈 빈 공간은 없어 보였죠. 서방님들은 그래도 크게 거슬리는 건 없었는데 동서들이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그런지 얼굴 볼 때면 저를 무시하고 말투에서 느껴지는 차별은 사람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더군다나 동서들은 한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마음도 잘 맞고 둘이서 대화할 시간도 많겠죠. 그러다 보니 저를 대하는 시선이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시모도 다를 것 없이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서 시댁에 자주 가는 게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것 같아 때 되면 가자는 건데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저에게 막말하면서 상처 주는 남편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어요. 결혼을 하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존중해야 되는데 남편은 너무 일방적으로 자신이 내린 결정을 따라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하고 각방까지 쓰는 생활을 하는데 이 결혼을 왜 했나 싶더라고요. 분명 사랑해서 결혼은 했지만 뭔가 잘못돼 가는 듯 싶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한동안 냉전의 시간이 흘렀고 이런 분위기가 짜증이 나고 싫었는지 저희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시모에게 일러 바쳤고 결국 돌아오는 주말에 시댁에 불려가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자리에서 자존심까지 전부 너덜거릴 정도로 저에게 상처를 주셨고 남편은 당연히 욕을 먹어야 한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벌써 잊은 거니? 의사 집안 며느리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분명 말했었잖아. 의사는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방 일은 천적으로 네가 해야 된다고 했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던 거야?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게 쉬운 건 줄 알았니? 네가 좀 더 노력하고 나한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선 아니야? 어머님, 그만 열내세요. 쓸데없는 일에 인상 쓰시면 얼굴에 주름밖에 더 가요. 비싼 팩 받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게, 우리 팩 받은 지 얼마 안 됐지? 비싼 돈 주고 받는 건데 괜한 일에 인상 쓰면 안 되지. 예,
너는 집안 분란 일으키려 하지 말고 주방에 가서 과일이나 좀 깎아내야 보거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각방 쓴다는 말 또 들리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배운 사람이 집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지? 시모가 식구들 앞에서 대놓고 무시를 하고 있으니 그 밑에 동서들도 그렇고 집안 전체가 저를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일을 남편이 전부 다 말했다는 것도 화가 치밀어 올랐죠. 요즘 시대에 의사 집안 얼마나 알아준다고 양쪽 어깨가 하늘까지 치솟아 있는 시모의 행동과 말투는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더 이상 마음의 문을 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살 바엔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좋을 거라 판단했었고 더는 함께 있고 싶지도 않아 방에 들어가 짐 싸서 나가려 하자 남편이 당황했는지 쫓아와서는 제 팔을 잡으면서 뭐 하는 거냐고 속삭이며 방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뭘 뭐해? 당연히 당신이랑 그만 끝내려고 하는 거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결혼한 줄 알아? 어떻게 된 게 나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당신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는 해? 우린 여기까지만 하자. 하도 답답해서 엄마한테 한탄 좀 한 게 뭐가 잘못됐는데. 당신이 우리 집안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각방까지 쓰진 않았겠지. 그래서 당신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내가 시모에게 천대받고 동서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내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시댁 식구들의 편을 들어주는 게 당연한 거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야? 당신은 그럼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다는 거야? 나 하나 참고 넘어가면 모두에게 평화가 오는데 꼭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쉽게 결혼한 것도 아니고 서로 진지하게 만나왔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으면 이 정도의 스크래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더 큰 일들이 많겠어?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좀 더 신경 써줄 테니까 이제 그만하고 서둘러 주방에서 과일이나 좀 내와. 어머니가 시킨 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불화가 없는 거라고. 남편의 말을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를 위한 배려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말끝마다 자기 가족들 얘기만 하면서 나중에는 시모가 기다리겠다며 서둘러 과일을 내어주길 원하고 있었네요. 집안의 장남이라는 사람이 무게도 없고 시댁 집안의 눈치나 보면서 저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남편과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아 제 손을 잡고 있던 팔을 뿌리치고 시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수도 없이 울리는 전화의 전원을 꺼버린 채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동안의 서러움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더 큰 화를 막기 위해 급하게 뒤따라와서 사태를 수습하려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들어왔지만 차라리 안 오는 게 좋을 듯 싶었습니다. 자네는 내 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사태를 만드는 거야? 아버님,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 보니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것들을 이 사람은 좀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서운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풀어주려고 했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제 말이 귀에 부정적으로 다가온 듯 하네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화난다고
무조건 아버님 댁으로 달려오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소? 그만 화 풀고 오늘은 그만 들어가자. 내가 전부 다 잘못했다니까. 그래서 자네가 잘못한 게 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알 거 아니야? 얘가 웬만하면 속으로 삭히는 성격인데 이 정도까지 하는 것 보면 그동안 상처를 많이 받아왔다는 거잖아. 자네가 뭘 잘못했고 사돈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게. 그래야 우리도 어떤 식으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나? 왜 말을 못하는 거야? 솔직히 이 사람이 맏며느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솔선해서 먼저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동서들을 챙겨주는 게 맞는 건데 저희 어머니가 일 좀 시켰다고 투덜거리잖아요. 저희 집안이 의사 집안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민감한 수술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쉴 때 최대한 컨디션 조절을 해줘야 돼요. 사람 생명을 살리는 문제인데 얼마나 큰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맏며느리로서 좀 더 배려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 제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시댁 집안일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시키는 일인데 거절하는 것도 보기 안 좋잖아요. 저는 남편으로서 중간에서 최대한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던 거고 이 사람이 좀 더 희생해 주길 바란 겁니다. 남편은 점점 더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어요. 듣고 보면 무조건 제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말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말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시면서 무슨 저런 놈이 다 있나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한참 동안 떠드는 남편의 말을 듣고 계시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판단하셨는지 아빠가 남편에게 소리치며 당장 나가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시는 아빠의 모습에 당황해선 급하게 밖으로 도망쳤네요. 현관 앞에서 저를 계속 데리고 가려는 남편의 목소리가 듣기 싫으셨는지 엄마는 바가지에 찬물을 넘칠 정도로 담아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자 아빠가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엄마는 문이 열리는 순간 남편의 얼굴에 바가지에 담긴 찬물을 냅다 뿌리며 내 딸 얼굴 2번 다시 볼 생각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셨네요. 온몸이 물에 젖은 남편은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과 한참 동안 대화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혼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몸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몸살인 것 같은 느낌에 약간의 미열도 있어서 이런 증상들을 설명하자 엄마의 안색이 안 좋아지셨고 속도 울렁거리냐고 물어보시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자 저를 데리고 산부인과로 향했어요. 영문도 알지 못한 채 따라갔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하필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몸 안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원장님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몇 번이나 재차 물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임신 초기라는 말에 엄마와 저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 동안 산부인과에서 나오지 못했었어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이라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엄마는 남편도 알아야 할 것 같다는 말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아이를 빌미로 제 발목을 잡을 것 같은 현실이 너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뭐라고? 2번 다시 얼굴 안 볼 것처럼 행동하더니 갑자기 임신을 했다니. 그럼 당신 뱃속에 내 아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 당신 아이가 내 뱃속에 자라고 있다고.
내가 당신을 보러 온 이유는 아이가 있든 없든 변함없다는 거야. 우리는 결국 이혼을 할 거고 아이는 내가 키워.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내 발목을 잡을 생각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 아이가 당신 아이만은 아니잖아. 우리의 관계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당신은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고 싶어?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 테니까 날 믿고 따라와주면 안 될까? 한 번만 믿어달라고. 남편은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말에 눈빛부터가 달라졌어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받아왔던 상처의 깊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남편의 말이 저에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어떤 식으로 저를 대하는지 두고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자연스럽게 시댁 식구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시모가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는 말에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네요. 임신했다는 소식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저를 바라봤습니다. 일단 임신 축하한다. 그래도 이 말은 해줘야 하지 않겠어? 둘째랑 셋째는 병원 일이 워낙 바쁘기도 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 언제 이렇게 계획을 했었대? 둘이 갈라설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뒤에서 할 건 다 하고 있었구먼. 어머니,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뱃속에 아이가 듣겠어요. 그래도 제가 제대로 된 효도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네요. 요즘 애를 누가 낳아요?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바쁜 세상인데 하는 것 없는 사람들이나 애 낳고 사는 거지. 집안이 부유할수록 출산율이 적다는 거 아시죠? 못 사는 집안일수록 아이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키워서 돈 벌게 해야 되니까 그런다고 하던데. 형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저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대략 불행할 것 같은데요? 이 험난한 세상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면서 살겠어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어머,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네? 요즘 청년들 목표가 뭔 줄 알아? 내 집 마련하는 거래. 세상 밖으로 나와서 내 집 마련하려고 인생 사니? 그런 것들 보면 애만 싸질러 놓은 부모들이 참 한심해. 아무것도 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애는 엄청나게 낳잖아. 형님 인생도 참 딱해요. 앞으로 펼쳐질 앞날에 자유는 없고 애 뒤치다거리만 해야 되잖아요.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동서들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는지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곤 축하한다는 말을 하기는커녕 되려 안 좋은 말들만 늘어놓고 있었어요. 자신들처럼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며 아이를 가진 저에 대해 후회할 거라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죠. 저는 동서들과 애초부터 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꾸하지 않고 잠깐 얼굴만 비치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더 있다 가지 않고 서둘러 일어난다며 불만을 털어놓았지만 오래 있어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아 서둘러 시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나왔네요. 시모는 현관 밖을 나가는 저에게 자주 얼굴 보자며 미소를 띄었고 그날 이후 주말만 되면 계속해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곤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으시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얘 큰애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소파에 앉아 있거라. 그래도 우리 집안의 첫 손주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당연히 대우는 받아야 하지 않겠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고 있으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동안 서러웠던 건 전부 다 잊고 우리 잘 지내보도록 하자. 주말에는 애들이 와서 정신없고 힘들 테지만 평일에는 우리 둘이 있으니 괜찮잖아.
아이 때문에 안정을 취하려고 일도 쉬고 있다며. 앞으로 쉴 거면 시댁에 와서 쉬거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몸에 물이 오잖아. 어머님,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저한테 원래 이렇게 잘해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솔직히 좀 당황스럽네요. 뭐가 당황스러워? 원래 내가 해줘야 하는 것들인데 못 해준 것뿐이지.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잖아. 어찌됐든 소파에 앉아서 시애미가 내어주는 음식만 받아 먹으며 쉬고 있어라. 그리고 주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 할 일이 산더미거든. 이번 주 주말에 셋째 며느리가 생일이잖아. 그래서 생일상 좀 차려주려고 야채랑 음식들 좀 준비하고 있었다. 몸이 한계라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 괜한 걱정하지 말고 TV 보면서 과일 좀 먹고 있어라. 절대 주방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 시모의 행동들이 참 어이가 없었어요. 쓸데없는 이유를 만들어 제가 시댁에 오게 해놓고 바로 일 시키면 너무 눈에 보이니까 은근슬쩍 잘해주는 척 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씩 드러내는 시모의 행동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곤 혼자서 주방에 들어가 음식을 만들려고 이것저것 벌려놓으신 걸 흘깃 봤는데 그 타이밍에 시모와 눈이 마주쳤네요. 저를 보며 어색한 웃음을 짓고 계시던 시모는 왜 빨리 안 들어오는지 궁금해서 저를 바라봤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계속 눈치 받는 것도 불편할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을 살펴보니 난리도 아니었네요. 셋째 동서 생일상 차려준다고 온갖 음식을 만들려고 판을 벌려놓은 모습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결국 제가 머뭇거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시모는 도와줄 수 있냐고 속마음을 꺼내셨고 어쩔 수 없이 일손을 돕게 되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더니 주방 일 좀 부탁한다며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금방 오실 거라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저녁 늦게나 돼서야 집에 들어오셨고 그동안 저 혼자 그래도 노력하며 음식 준비를 했었는데 굳은 표정으로 전부 다 끝내지 못했다고 불만을 털어놓으셨네요. 시모는 저에게 모든 일을 떠맡기려고 애초부터 계획을 하셨던 거였고 임신한 걸 알면서도 이런 식의 대우를 해주는 시모가 너무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시모에게 받았던 상처와 거짓말들은 제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면서 한참 동안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지속적으로 얼굴 좀 비춰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놨지만 아이가 우선이라는 제 말에 더는 저를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지내는 동안 어느새 만삭이 되었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날이 하필 명절이었었네요. 남편은 다른 날도 아니고 명절날 혼자 가는 건 너무하지 않겠냐고 제 귀가 따가울 정도로 집착하며 시댁에 가자는 말을 하길래 가봤자 푸대접밖에 더 받겠냐고 분명 일만 할 거라고 얘기하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곤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며 만삭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아내면서 저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들 만큼 배가 불러온 모습으로 시댁에 나타나자 저를 바라본 시모는 놀란 표정으로 곧 애가 나올 것 같다며 제 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셨고 동서들은 저를 아예 신경도 안 쓰면서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이만 아니었다면 진작에 끝났을 인연 질질 끌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날 일이 터지고 말았죠. 시모가 동서들을 데리고 주방에 들어가길래
흙이 쳐다보고 있는데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서 쉬려 하는데 남편이 방에서 서방님들과 나오더니 정신없이 무언가를 준비하더라고요. 그리곤 시부가 빨리 나오라며 소리치자 급하게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남편에게 어딜 가냐고 물어보니 낚시를 하고 오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 혼자 놔두고 낚시를 하러 가겠다는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급하게 밖으로 나가버린 채 저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시모가 저를 불렀습니다. 천천히 주방 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시모의 한마디에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네요. 곧 출산인데 방에 들어가 누워만 있으면 애가 잘 나오겠니? 준비를 해야 애도 숭풍 나오는 거야. 운동 좀 해라. 살찐 거 봐봐라. 이래서는 애 낳기 힘들어. 내가 많은 건 준비하지 않았고 저녁에 먹을 안주거리 정도만 재료 준비했으니까 천천히 만들고 있어라. 한 2-3시간 있다가 내려올 테니 그때까지 음식 좀 만들어놔. 어려운 거 아니지? 시애미가 지금 시간을 놓치면 안 돼서 그래. 중요한 일을 해야 되거든. 요즘 들어 얼굴에 탄력이 많이 죽어서 비싼 돈 주고 팩을 바꿨거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너도 나중에 내 나이 먹으면 충분히 이해할 거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 테니까 시아버지 오시기 전에 음식 만들어 놔라. 출장 마사지사 지금 온다고 했지? 네, 지금 다 도착했대요. 오늘은 순금팩으로 얼굴 마사지 받을 거니까 기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꽤 비싸거든요. 형님, 배고프다고 음식 만드시고 드시면 안 되는 거 알죠? 괜히 애 핑계 대면서 다 드실까봐 걱정이네. 지금 다들 뭐 하시는 거죠? 저보고 여기에 있는 음식들을 전부 다 만들라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동서들은 출장 마사지 불러서 순금팩인가 뭔가 받으시고 저는 주방에서 기름 냄새 맡으면서 전을 부치라고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그럼 네가 순금팩 패키지 준비해 줄 거야? 네가 나를 위해 뭘 해줬다고 지금 큰 소리야? 근데 너는 우리 집안의 공식 식모인 거 몰라? 그냥 군말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일이나 잘해. 그래야 이쁨이라도 받는 거야. 뭐 하나 시키면 투덜거리기나 하고. 임신이 뭐가 태수라고 왕처럼 떠받들어 주길 원하는 거야. 나는 애 안 가져봤니? 지금 시간 없으니까 군말하지 말고 서둘러 음식 만들거라.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때마침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출장 마사지사가 들어왔어요. 시모와 동서들은 저를 주방에 놔둔 채 급하게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셋 다 순금팩을 받는 거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웃고 떠들며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에 준비되어 있는 부침가루를 전부 다 물에 풀어 들고 올라갔습니다. 2층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모와 동서들은 얼굴에 금가루를 붙인 채 저를 흘기 쳐다보며 방해하지 말라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방해되니까 밖으로 나가라는 말에 시모와 동서의 얼굴에 반죽물을 들이부어 버렸네요.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에 당황한 시모와 동서들은 난리가 났고 저는 시댁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과 이혼을 결정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시모에게 반죽물을 부었다는 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네요. 도저히 인간으로 대해줄 집안들이 아니라서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고 이혼을 밀어붙였고
시모도 화가 났는지 이혼하라고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밑에서 세상에 태어난 아이와 열심히 살아가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꾸준하게 해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 저와 이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 남편은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고 남편에게 제 아이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 친자 포기각서를 요청하니 재혼한 여자가 제 아이와 남편이 만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난리를 치자 남편은 그 여자의 말을 듣게 되면서 친자 포기각서를 받아냈습니다. 모든 걸 다 털어버리니 속이 후련했어요. 그리고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는데 10년이 지나고 시모와 동서들이 저희 사무실에 고개를 내밀며 찾아왔네요. 저는 다른 사무실에서 작업 중이라 몰랐었는데 대표실에서 기다리라는 직원의 목소리에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대표실에 들어가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순간 저희 모두는 정색을 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오는 거야? 너 이런 곳에서 사무일 같은 거 하고 있는 거니? 10년이 지나도 변한 건 하나도 없구먼. 세상 참 좋네.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어머님, 여기서 꼭 주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안 될까요? 예, 여기 대표가 글쎄 매출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한단다. 너네 병원 개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간판이야. 눈에 확 들어오는 간판이어야지만 병원이 잘 되는 거 몰라? 그냥 이름 몇 자 박은 간판으로 사람들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대표님, 차라도 내올까요? 계속 서 계시길래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몰라서요. 음료 좀 내어드릴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금방 나가실 분들이라 그런 거 필요 없네요. 가서 일 보세요. 내가 따로 연락하기 전까지 들어오지 마시고요. 어머님, 방금 들으셨어요? 방금 저 직원이 대표라고 했잖아요. 설마 여기 회사가 본인 건 아니죠? 저는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나가주시죠. 저도 손님은 가려서 받기 때문에 인간 이하의 사람들한테는 주문받지 않거든요. 예, 네가 이 회사의 대표라고? 그런 간판 만드는 디자인을 네가 한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매출을 벌고 있다면서 그게 사실이야? 그런 걸 왜 알고 싶으신 거죠? 저는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손님께서 원하는 건 얻어가실 수 없으시겠네요. 시모는 경악을 하며 얼떨떨한 표정으로 저를 계속 바라봤어요. 저는 10년간 제가 가진 전공을 살려 한 업체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간판을 디자인하는 사업을 확장시켰고 생각보다 좋은 반응에 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어요. 한번 만들어진 이미지는 쉽게 바꿀 수 없고 매출과도 직결이 되는 게 간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비싼 돈을 주고도 주문을 하시죠. 그리고 제가 만든 간판이 입소문을 타면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런지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저희 회사는 10년 만에 몰라볼 정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시모는 병원을 개원할 간판을 제작하기 위해 저를 찾게 된 거였어요. 알고 보니 동서들이 개원할 병원 근처에는 거의 대부분 제가 제작한 디자인의 간판들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시모는 제가 디자인한 간판에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 간판으로 개업을 한다면 그건 병원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간판의 효과는 상당하다는 걸 시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모가 원하는 대로 간판 제작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도 자존심은 있었는지 저에게 주문받지 않겠다며 돌아 나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일반 업체에서 평범하게 만들었던 간판은 눈에 띄지도 않을 뿐더러 그 주변의 병원에서 벌써 자리를 전부 다 잡은 상태라 병원에는 환자들도 많이 찾아오지 않았고 그런 스트레스가 환자에게까지 연결이 되면서 평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간판의 이미지가 본인들의 얼굴이 된다는 걸 늦게나마 알게 된 동서들이 서방님들까지 데려오고 나중에는 남편까지 데려와서 간판 제작을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2번 다시 회사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그 사람들을 출입 금지시켰네요. 시모는 제가 의사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걸 소문으로 들었는지 배 아파하며 땅을 치고 후회하더니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제 아이의 얼굴이 보고 싶다며 접근을 하면서 예전에 재혼한 여자랑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다며 재결합하길 원하고 있네요. 돈만 밝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접근하는지 알고 있었고 대화조차 섞으려 하지 않자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뺨에 손을 올려붙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제 모습에 당황했는지 2번 다시는 찾아오지 않고 있지만 분명 시모는 다시 저에게 접근할 것 같네요. 저는 더욱더 열심히 살면서 저를 막대했던 그 집안들이 후회할 정도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시모가 속을 끓고 있는 걸 생각하니 제 속이 다 후련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오늘 하루 힘내시고 좋은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